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이제 좀 흔들흔들 했었던 모습, 나스닥만 상승하고 나머지 시장들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 또 국채 시장 안정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래서 자산시장 유동성 수급 악화되고 있었던 모습 이제 해소될 것인지 그거 생각해보고 코스피 시황 한번 점검하면서 글로벌 시장하고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번 달 끄트머리 마지막 국채 입찰 7년 만기 국채가 또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하고 좀 이렇게 얘기가 틀려요. 흘러가는 모습이. 그래서 5월 25일 그러니까 어제 입찰 결과 보면 응찰률이 2.61배, 그 다음에 4월에 2.41배보다 좋고 전분기 평균 2.52배보다도 좋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도 늘어났어요. 72%, 4월에 64, 전분기 69%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외다. 저 그 얘기 또 한 번 붙이고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각국 정상분들이 만난 그 즈음에서 만들어지는 입찰들이 항상 좀 성적이 좋았다는 점, 이번에도 또 G7 이후에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통시장이 계속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 유통시장 안 좋은 거는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 보기 전에 제가 어제 단기물 이제 입찰도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달 전에 이 왼쪽이 한 달 전에 입찰 결과거든요. 그 입찰 그 금리 자체가 3.83%,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낮은 경우가 2%. 그러니까 하나의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찰 금리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해서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받으려면 3.83%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아주 조금 받으려면 2% 이렇게 2% 받으려면 뭐 물량의 한 5%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금리를 보면은 이제 3.83%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어제는 5.35%나 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무려 1.5%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하단 쪽의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3.5% 정도 줘야지 5%라도 건져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개월 이하 단기물은 아직도 불안 상태였었다. 어제까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1개월 사실 이하짜리는 유통시장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국제 선물 가격이 3월 저점 테스트 국면으로 이제 들어서고 있다. 어제 요 점선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어제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좀 지지선으로 작용될 자리 이탈되니까 쭉 한번 더 미끄러지는 거죠. 여기 제가 오렌지색으로 요 표시한 3월달 저점, 이거는 좀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뉴스 같은 데서는 안 나오지만 저는 이제 지역은행 계속 이 금리하고 연결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 금리에 따라서 지역은행 주가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만약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지역은행 불안 쪽 얘기가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제는 국채 가격 하락할 만한 재료는 만들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이 중장기 공급 물량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기물 증가한 거는 1월 달에도 증가했었고 또 1분기에도 증가했었고 2분기에도 증가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 공급 부담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단기물 말씀드릴게요. 국채 발행이 이렇게 좀 중장기물은 이렇게 여기 팬데믹 당시 그때 늘어났었던 거가 좀 2021년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미국 정부가요. 2021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증가량이 점차 줄어들어요. 이게 절대 금액이 아니라 증가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가되는 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4월 지났고 이번 달이 5월 달 여기 860억 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좀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작고 7월 달에는. 그 다음에 3분기에 제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 중장기 물량은 별로 안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좀 부담이 줄어들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다 단기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줄어드는 양이. 그래서 단기물이 크게 증가되는데 이제 절대 수치를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2분기보다 조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걸 봐야 돼요. 페드가 개입을 했었던 거.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 개입을. 그래서 연준 자산이 이렇게 크게 증가했어요. 3,941억 300만 달러. 계속 줄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줄어든 항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이쪽 라인이 3월 1일이고요. 여기가 3월 22일이거든요. 토탈 자산은 늘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단기물, 그리고 본드, 노트, 이렇게 채권요. 중장기물 채권요. 이런 거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늘었나? 이 RP하고요. 이 아래, 론, 대출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페드가 프라이머리 딜러한테 돈 주고 입찰 참여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개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불안하면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밸런스 시트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계속 줄여나가겠다라고 공언을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그러면서 채권 시장 흔들린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제 똑같이 감소시키겠다. 근데 그 와중에 과연 또 계속 3월달 같이 이런 대출과 이런 지원을 계속 하면서 채권 시장을 버티게 할 것인지 그게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페드가 개입 안 하면은 시장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월에 금리 막 올라가고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은행들 나자빠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려면은 국채시장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저점 테스트 이것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또 부채한도 협상 얘기도 좀 약간 긍정적인 것을 흘리는 거 아니냐. 이 부채한도 협상 쪽 얘기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국채 이제 발행 일정하고 맞춰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한마디씩 하면서 질질질 시간 끌다가 마지막에 가서 타결시키는. 아마도 이제 조만간 타결 소식 나올 것 같은데, 대강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고 자산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지만 뭐 투자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같이 좀 불안한 양상 속에서 나스닥 올라간 건 사실 반도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안 심리가 좀 가라앉으면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6월이 또 이제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우리는 6월을 보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그럼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은 좀 상승을 이렇게 시도하던 때 위클리 콜 쪽 이제 340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고, 깔아앉으니까 또 335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휴장이니까 우리 한국이요. 이 위클리 쪽은 뭐 따라하기가 힘들고, 이 외국인처럼 안에 것 쪽 팔면서 바깥에 거 이렇게 사주는 그런 정도의 흐름? 근데 이거 국내 분들이 좀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200 쪽 보면은 상승 포지션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뭐 부채한도 협상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나스닥이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부진했었던 금융주나 뭐 이쪽 주식들, 좀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우나 S&P에서 좀 살아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이제 오늘 이후에 흘러가는 모습 보면 될 것 같고, 6월 이전에는 타결이 되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감안하고 우리가 좀 시장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선물 매도, 대량 매도는 아니에요. 오늘 좀 조금 매도하고 있는데 이거 누적이 아직도 매도 포지션이 24,000계약이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국채 선물 쪽은 뭐 지금 거의 보합 수준이에요. 매도긴 매도인데 조금씩 매도하고 있어서 매수 누적 계약이 15,000계약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같이 우리도 저점을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들어간다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채 가격 쪽은 흘러내리면서 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국에서 악재가 크게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제를 깔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6월 1일 안에 된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감안하고, 그렇다면 국제시장 그동안에 불안했었던 것, 특히 단기물 쪽에서 불안했었던 것이 이제 안정이 되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결론적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이 협상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것이 마무리되면 FMC 회의로 아마 이제 눈길이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점도표도 어떻게 찍힐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근데 설사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이 하나의 분기점으로 되는, 유동성 흐름의 분기점으로 되는 그런 시기로 보면서 부채한도 협상이나 FMC 회의 모두 다 유동성 흐름과 연관된 그런 해석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일에도 무슨 일 있으면은 뭐 한번 자료 만들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